자, 우선주 장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요. 우선주 장세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선주는 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작정 걸린 세력들이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간밤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죠. 예상대로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예. 그냥 이제 화면 보이시는 게 이제 국내 증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미국의 코스피 200, S&P 500입니다. 여기 S&P 500 선물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인데 오늘 사실 이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팍 나왔어요. 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와서 사실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그지그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저점인데 여기를 붕괴를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예. 혹시 이거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 계시면 1번. 예. 이거 깨줘야 되거든요. 요 라인을 깨줘야 돼요. 요 라인을. 얘 저점을 깨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깼어요. 안 깼어요, 얘가. 우리 VIP 회원님들 기억나시면 1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 요상하다, 이거. 올라가면 안 된다. 왜? 얘를 깨야 돼요. 했는데 안 깼어요.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왜 올라가지? 했더니, 밤 11시 정도에, 저녁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1% 넘게 강세를 보였죠? 미국이 1% 넘게 강세를 보였다가 11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고점 찍고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밀려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TV 방송 출연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이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1.4 막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떨어졌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봤어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예. 여기에 이제 화면 보이시죠? 예, 우리 화면 보이시면 1번. 예.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Stock move into the red on news. Apple is reclosing some store in the Florida and Arizona.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애플 스토어를 미국에 150개가 있어요. 미국 애플 스토어가 애플 매장이 있는데 애플 매장을 닫았다. 다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 있는 애플 매장을. 그러니까 11개가 닫혔어요. 이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빠졌어요. 왜? 아니 뭐 애플 매장 뭐 그거 몇 개 저기 한 거 가지고 무슨 왜 빠져? 여러분들 미국을 상징하는 현재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 이름이 뭘까요? 미국 기업을 상징하는 기업 뭐예요? 미국 기업을 상징하는 기업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이 기업은 최고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뭡니까? 델타항공? 애플이잖아요. 사과잖아요. 델타항공도 훌륭한 기업이긴 하죠. 옛날부터. 근데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을 보시면 삼성하고 거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과, 애플입니다. 공감되시면 1번 그죠? 미국 기업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애플 뭐 여기다가 뭐 구글, 아마존. 근데 아직 아마존은 그렇게 와닿진 않죠. 근데 애플이 사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업에서 경제 재개를 했더니 이거 뭐야? 애플 스토어를 다 개장했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은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1번. 그래서 미국이 딱 올라갔다가 쭉 뺀 거예요. 쭉.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국이 쭉 빠졌어요. 오늘 빠진 이유가. 예. 우리 1번 눌러주신 분들은 올해 자산이 10배 느실 거예요. 근데 1번 안 눌러주신 분들은 올해 자산이 마이너스 1% 손실을 보실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죄송합니다. 예. 1번 누르신 분들은 10배의 자산이 증식을 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10배 오를 거고 1번 안 눌러주시면은 예, 마이너스 1%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예. 예. 농담이고요. 운전 집중하시고요. 자,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전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급재급 패턴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됐는데 조건은 완성이 됐어요. 예, 조건은 완성이 됐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미국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국도 올라갔지만 우리나라가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엄청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 고점 대비 이전 전고점 대비해서요. 보시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 나온 적이 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예. 근데 미국은 뭐 미국도 많이 올라갔는데 보시면 미국은 아직은 좀 우리나라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미국은 딱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요게 이제 A파가 나왔다라고 추천하고요. 그리고 좀 요게 이제 B파동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TV 출연하는 이제 주파수에서도 제가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뭐 우리나라도 그러면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건데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개파락이 나오겠죠. 한 이 정도로 한 3, 40포인트 빠지면서 그러면서 아마 우리나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죠. 여기를 넘어가느냐. 여기를 이제 넘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여기를 한번 찍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시장을 좀 파동으로 분석하면 미국이랑 어차피 우리가 좀 비슷하게 가니까 미국을 좀 보면은 미국은 완벽하게 여기서 5파동 하락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 1파가 됐고 요게 이제 반등파인데 반등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락 1파고 A, B, C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피보나치 수율을 대조해서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나와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그림. 그래서 뭐 많이 가면 전고점 근처. 뭐 이론상으로는 한 요 정도인데 요 정도 가격이 한 대략 한 3,166. 한 요 정도 내외? 뭐 더 가면 뭐 3,200까지도 가능하죠. 몇 포인트 차이니까. 어쨌든 파동은 이제 완성이 됐고 사실 시장이 미국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죠? 미국 여기서 갑자기 확 떨어졌죠. 우리나라 떨어지고 이때 여러분들 나는 이때 미국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시면 1번 몰랐다 2번 누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나요? 전 몰랐어요. 전 몰랐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물론 이제 너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긴 하겠지라는 생각은 드셨겠는데 정확하게 이 날짜에부터 고점 찍고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왜?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스마트머니죠. 메이저들.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 시장 조성자. 뭐 기관이나 금투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외국계 펀드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조성해요. 시장을.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조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에서는요. 항상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요? 시장 하락이 떨어지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엘리어트 파동상. 자꾸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후행성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월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월가의 알고리즘의 70%가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알고리즘 매매 시대거든요. 사람이 뭘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70, 80% 정도 유사하게 가요. 중간에 하루 이틀 늦어지는 편도 차는 있지만, 그 제가 이제 막 그림을 막 이렇게 식으로 막 그림을 그리니까 막 화가냐고, 화가냐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무조건 무슨 뭐 화가냐고 무슨 뭐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요. 저는 왜? 이런 거는 안티가 많아지면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예측한 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맹신한다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 뭐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조정이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정도 마무리될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여기서 뭐 여기서 구성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는 대략 뭐 이 정도. 이론상으로 많이 가면은 2,800, 2,180. 근데 2,20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오버슛 나와서. 파동상 그래요, 원래.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부자 회원님들은 뭐 무난하게 뭐 월 화요일날 수익 내시면 돼요. 왜? 그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는 구축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빠질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 옅은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건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다? 주식을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왜요? 분명히 여기에서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북한발 이슈가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기서 조정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무시해버리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장은 역시 강하다. 끝말하면 뭐라고 해요?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돈이 넘친다. 여기다 또 플러스 이제 부동산 자금 또 들어올 거예요. 대책 때문에 라고 하는데 면목적인 맹신이죠. 이걸 가지고 뭐 항상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3년, 5년, 3, 4년 전부터요. 맨날 저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유동성 장세라고. 왜? 저금리로 가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으면 1번. 나는 한 3, 4년, 짧게는 1년 전부터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하시면 1번 한번 누르세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도대체 유동성 장세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면요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보시면 주가랑 볼게요. 주가. 그 유동성 장세면은
이게 지금 주가의 흐름인데 유동성 장세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어때요?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이다 1번, 장기 추세가 하락이다 2번 눌러주세요.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장기적으로 2017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어때요? 하락이잖아요. 딱 봐도 지금 결국은 떨어져 있잖아요. 이때 좀 팬데믹 때문에 떨어졌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유동성 장세라고 맨날 여기서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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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제 거의 뭐 제로금리까지 갔잖아요. 그럼 유동성 장세면은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유동성 장세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되시면 1번, 그죠? 아, 유동성 장세면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뭐 빠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공감되시면 1번. 공감되시죠? 아, 유동성 장세면은 이런 하락 추세가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려서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항상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유동성 장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TV에서도 언급했는데 공매도가 여러분들 지금 9월까지 지금 금지돼 있죠? 공매도가. 예. 근데 그 공매도 관련된 공문을 보면요, 딱 예외가 있어요. 시장 조성자.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현재 시장,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인입니까? 금융투자입니까? 누구죠? 외국인들 빼고 누구예요?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개인이에요 지금? 누구예요? 기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시장 조성자는요, 요번에 공매도를 잘 보면요, 공매도는요 시장 조성자는 제외시켰어요. 누구 거요? 얘네예요. 근데 정부에서 공매도 때리면 너희들도 벌금 물릴 거다 라고 하는데, 이 벌금 규모가 굉장히 작죠. 벌금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 때리면 10억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공매도 때리는 세력들이 10억 없을까요? 기본 1조 2조 단위로 때려버리겠죠. 벌금 내면 그만이에요. 벌금 내면 정부한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는 부분들은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정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1년 농사 망칩니다. 올해 하반기 가을에 수확하셔야 되잖아요. 하반기 농사 망쳐요. 예. 오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때요? 예. 코로나 확진자가 또 67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 이게 아마 다음 주나 7월 초 되면요 100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정부에서요 뭘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예. 정부에서 요번에 정책을 또 하나 내놨어요. 예.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예. 알려드려요? 예.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요 정부에서 특별 여행 대책을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름철이잖아요. 하게 휴가니까 휴가 많이 다니시라고 하나투어, 모누투어, 뭐 관광 업체들한테 지원금을 쐈어요. 그리고 항공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용하면은 60% 70% 할인하는 여행 박앤세일 축제를 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돼도 그래도 여름이니까 아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전국이든 어디든 막 다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요? 무증상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증상자. 무증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아마 7월 초부터는 지금 정부에서는 국립안센터에서 보고서 나오니까 700에서 800명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러면은 완전히 이건 팬데믹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점을 보면은 어때요? 코로나가 1차 때 2월 말에는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집단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에서 일어나나요? 아니죠. 지금은 어디? 지금은 지금 전국이잖아요. 완전히 지금 전국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응? 지금 막 수도권, 대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뭐예요? 수도권이 지금 비상이잖아요. 수도권이 지금 난리예요, 진짜. 예. 수도권에서 하루에 확진자 300명, 400명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재수 없으면 우리나라도 셧다운 들어갈 수도 있어요. 2주 동안. 하루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진짜 심할 때는요. 1000명 정도로 올 거예요. 1000명 정도로. 1000명 정도. 자, 그리고 요날 보시죠. 요날 코스피 4% 빠졌죠? 자, 코스닥 어때요? 자, 이는 코스닥 매도 사이트가 걸렸습니다.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맞나요? 매도 사이트가 걸렸어요. 매도 사이트가. 자, 이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매도 금지돼가지고 유동성 자금 때문에 조정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 2%밖에 조정 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마이너스 7% 하락하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하루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게 거의 2달 만이죠? 공감되시면 1번. 공감되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공매도 없다면서요, 공매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조성자들한테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물론 벌금을 때리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었으면 저도 나오지 않을 것을 판단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아 이거는 충분히 뭐예요? 스마트머니나 메이저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아무리 유동성 자금이 많아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코스닥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장대 연봉이 나오면 시장 조성자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계속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공매도 치는 세력들은 예를 들어서 1조를 치는데 유동성 장세니까 얘네들은 3조를 때릴 수 있어요. 돈을 더 꼬아서. 무식하죠. 진짜 무식해요. 그냥 무조건 유동성으로 간대요. 유동성 장세는요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08년도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이후에 금융규제법을 완화해서 볼코르를 완성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간 거예요. 그때부터 유동성 장세. 근데 지금도 계속 저금리였잖아요. 솔직히 저금리였어요. 중간에 한 번만 동결시키고 페드에서.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향 추세냐고. 아 이제부터 올라가지 않냐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추가적인 정책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금리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 예.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번 하락이 조정 하락이 될지 뭐 대폭락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상황을 봐야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은 그러면 아주 길게 늘어지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폭락장이 아니고 그냥 긴 하락장인 거예요. 추세 하락장.
이런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장이 안 나오길 바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쨌든 조정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정 하락은 불가피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조정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어제나 오늘 약조정 나오고 쭉 올라갈 때 2200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정말 어떤 뉴스 플로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북한 뉴스든 뭐든 어떤 뉴스가 나오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2200 가까이 간다. 뭐 2200 안 갈 수도 있어요. 가까이 가게 되면은 갑자기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출현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빠질 겁니다. 예. 근데 조정 하락은 나오지만 이 조정 하락이 될지 아니면 긴 6개월에서 1년의 대하락장이 나올지. 폭락은 아닙니다. 대하락장은 1% 빠지고 0.3% 반등 나오고 2% 빠지고 1% 반등 나오고 3% 빠지고 2% 반등 나오고 이게 뭐예요? 계단식 하락이잖아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안 부장님 아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제가 엘리어트 파동도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경제 지표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경제 재개를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경제 재개를 했고 돈을 많이 뿌렸는데 불구하고도 실물 경기와 쫓아가는 장세가 이제 조만간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다음 주에 조정 나올 때는 주식으로 마지막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 근데 이 조정이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 상승이 나올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안 하면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정말 농사를 망칩니다. 나중에 돈이 없어요. 여기서 하락이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길게 늘어지는 하락 나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십시오. 뭐 맨날 뭐만 하면 유동성 장세, 부동산 자금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결과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2차 코로나 2차 팬데믹 오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예요.